하원윤리위원회가 조지 산토스 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해당 결과를 법무부에 회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FTC는 사기 신고 번호 등으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어의 수강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행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모든 시 기관의 예산이 5% 삭감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정신건강 서비스 틴스페이스 론칭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 오전 경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연방하원 윤리위원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조지 산토스 뉴욕 공화당 하원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행위에 대해 상당하고 막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해당 보고서를 법무부에 회부하고 언론에 공개하며 그에게 적절한 모든 조치를 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짜 이력과 학력으로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까지 오른 뉴욕주 3선구구 조지 산토스 의원이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재선 출마 의사를 표명해온 것과 달리 돌연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뉴욕 공화당 조지 산토스 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해당 결과를 법무부에 회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지난 5월 사기 및 위조, 선거법 위반, 선거 자금 후원자들의 카드 정보 무단 도용, 돈 세탁, 공금 졸도 등 23개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그는 SNS를 통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마이클 게스 미시시피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조사 결과 산토스 의원이 처벌받아 마땅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는 하원의원에서 그를 제명시켜야 할 수준의 법적, 윤리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 끝에 해당 공화당 의원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축출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개된 하원윤리위원회 보고서에는 산토스 의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수사를 방해고 윤리위의 요청을 어떤 식으로 거부하고 회피해왔는지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윤리위가 공식 기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소 절차가 길어지며 또 다시 산토스가 책임을 전가하고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줄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위원회는 전체 보고서를 하원에 보내고 언론에 공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선거 캠페인 당시 학력과 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 자금을 유용했을 뿐 아니라 가짜로 동물 구호 단체를 만들어 성금을 모은 뒤 가로챘고 2008년에는 모국인 브라질에서 훔친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청구해 24,000달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와 함께 선거 자금을 이용해 명품 옷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무려 13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바 있지만 그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기존의 13개 혐의에 추가해 그가 자신의 캠페인을 후원해온 기부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그들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선거 자금 사기 등 10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하원윤리위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며 산토스 의원에 대한 제명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환통신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군사 대화 재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트널 단속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 출범 등 사안에 협의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회담 후 논평에서 미중 정상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에서 전략적이고 전반적이고 방향적인 문제 및 세계 평화와 발전과 연관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발리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나침판이자 저울추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중 각계와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항상 발전해 왔다며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충돌의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또 강대국 간 경쟁은 이 시대의 기조가 아니고 미중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구는 미중 양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양측의 성공은 서로의 기회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고수하면 이견을 넘어서고 두 강대국은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미중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부연했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4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마주한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장소에서 4시간여 머물며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오찬까지 함께했습니다. 양국은 군사 대화 재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 출범 등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호칭하는 돌발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러한 표현은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한 정치적 농간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모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진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회견에서 상당수 취재진은 회담 자체보다 최대 현안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사기 피해에 대해 한국어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방 및 피해 관련 한국어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최근 FTC는 FTC 사기 신고 번호 또는 신원 도용 관련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다국어 접수 연결인 3번에 이어 한국어 접수 연결인 6번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또한 FTC는 공식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에 한국어 자료를 올려놓았으며 여기에는 사기를 피하는 법, 사기범에게 돈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범이 소규모 사업체를 노리는 일을 피하는 법 등을 안내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각 커뮤니티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김모 씨는 지난주 연방국세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세무감사를 통해 세금 보고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며 즉시 돈을 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CPA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IRS는 전화로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이모 씨는 연방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현재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인 박모 씨는 지난달 유명 자선단체에서 현재 세계적인 재난으로 난민과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기범들의 사칭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FTC는 각종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례 취합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FTC는 현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온라인 신고의 경우 아직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FTC는 사기범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회보장국, 국세청 또는 메디케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처럼 들리는 기관의 이름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 대학 입학률과 외국어 수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어의 경우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수강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는 미국 대학 내 외국어 수강률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현대언어협회는 전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수강 인원과 관련해 2016년 141만 8,584명에서 2021년 118만 562명으로 16.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강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언어는 독일어로 2021년 5만 3,543명으로 2016년보다 33.6% 감소했습니다. 이어 아랍어 27.4%, 현대 히브리어 26%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외 스페인어 18%, 프랑스어 23.1%, 일본어 4.6%, 중국어 14.3%, 이탈리아어 20.4% 등의 수강 인원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강 인원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9,270명으로 2016년 대비 38.3% 늘었습니다. 이어 성서 히브리어 9.1%, 수어 0.8%가 각각 수강 인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대학이 한국어 수업을 추가로 열었다고 MLA는 보고했습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는 미국 대학 내 외국어 수강률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는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캔자스대 한 관계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수강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다른 주요 언어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수강 인원이 가장 많은 언어는 스페인어 58만 4,453명, 프랑스어 13만 5,088명이었습니다. 이어 3위는 미국 수어가 10만 7,899명에 이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455개의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오늘 오전 뉴욕시 산하 모든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시장은 이민자 위기 상황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놓은 교육 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의원들과 시민들은 경찰 인력 삭감과 학교 안전요원 감축 등 뉴욕시 치안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매우 고통스러운 예산 삭감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뉴욕시 산하 모든 기관을 상대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인해 수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 채용 관련 부서를 포함해 뉴욕시 소방국 등 모든 시기관은 5%의 예산 삭감을 통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욕시 공립학교 내 안전요원 역시 250명 감축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안 감축으로 학교 시스템 전반적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관련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가뜩이나 불안한데 학교 내 총기 단속 및 집단폭력 예방에 힘쓰는 학교 안전요원 감소 및 경관 배치 축소로 인해 치안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예산 삭감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됩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로부터 망명 신청자 위기 관련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년 1월경 또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매 분기마다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뉴욕시 예산 삭감은 아직 시의회의 승인을 남기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은 이는 뉴욕시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안에는 뉴욕시 소방국 초과 근무 수당 삭감은 물론 소방훈련 내용 축소도 포함됐습니다. 교육국 역시 프리K와 3K에 대한 자원 자금을 축소하고 위생국 쓰레기 수거 운영비 역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드리엔 애덤스 뉴욕시의회 대변인은
뉴욕시 재정은 항상 최고의 관심사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뉴욕 시민들의 필요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며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랑스러운 뉴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뉴욕시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 틴 스페이스를 론칭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세에서 17세 뉴욕 청소년 누구나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애슈윈 바산 뉴욕시 보건정식위생국 국장은 13세에서 17세 뉴욕시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정신건강 서비스 틴스페이스 론칭을 발표했습니다. 틴스페이스는 온라인 치료 플랫폼 토크스페이스와 제휴해 전화와 화상통화, 문자 등을 통해 뉴욕시 청소년들을 면허가 있는 치료사와 연결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뉴욕시를 위한 정신건강계획인 돌봄, 지역사회, 행동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취임 당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더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젊은이들이 더 건강해, 더 강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토크스페이스는 뉴욕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를 설계했으며 포커스 그룹을 소집해 이용이 용이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 원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울증 등 자해 및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보고한 도시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뉴욕시 고등학생의 36%는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2주 동안 거의 매일 절망적이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8%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뉴욕시 공립고등학생의 9.2%는 지난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경범죄자들도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3년 후 그들의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수감자 대상 직업 교육 실시, 출소 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이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주 모든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며 경제적으로 회생 불가한 상태에 빠져 노숙자로 전락하는 패턴을 막아내기 위해 경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개인이 형을 선고받거나 석방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3년이 넘은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조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살인, 불법 마약 유통과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무부, 검사, 법원, 교육부, 수사기관 등에 한해 범죄 기록은 계속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전역에 아직도 4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과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패턴을 끊어내고 그들 역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인력이 고용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주는 경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주택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 범죄자라고 낙인 찍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하길 원한다며 수감 중에도 직업 교육을 하고 출소 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더 나은 대책을 알려주며 함께 잘 사는 뉴욕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에는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번호 추첨, 후보자 자기소개, 후보자 토론회 장소와 날짜 발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드리안 리 베넬리 그룹 사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니엘 이 위원장을 필두로 백승민 부위원장과 차영자, 정명임, 한보용, 이종석, 강은주, 전경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뉴욕시 오피스 근무율이 다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뉴요커가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다른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서 8일 뉴욕시 오피스 점유율은 50.5%로 집계됐습니다. 48.9%였던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중 오피스 근무율이 가장 높은 날은 수요일로 62.4%에 달했습니다. 가장 적은 사람이 출근한 금요일에는 26.9%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주요 도시 평균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시카고, 오스틴,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댈러스, 휴스턴, 산호세, LA, 샌프란시스코 등 10개 도시의 오피스 근무율 평균은 50.5%로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8,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뉴스 확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미국인이 지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6%, 16%, 14%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 뉴스 매체 등은 SNS를 제치고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뉴스 확인을 목적으로 X에 접속한다는 비율은 3년 사이 59%에서 53%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약 200명의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은 해당 학생회 활동 중단 조치를 결정한 대학 측에 항의하는 성명문을 읽었고 이들 주변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리며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학생회 활동 중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날에도 약 4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캠퍼스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국기와 손으로 만든 표지판을 들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소리를 높이며 콜롬비아 대학은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돈 때문에 학생회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학교를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